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유튜버 슈카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슈카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주주를 위한 결정, 그 결정이 소액주주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대통령은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 때문에 소액주주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있다.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소액주주는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좋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만 늘어나기 때문에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재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근로자의 고용 자체도 불안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상속세와 할증 과세가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주식시장 저평가로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각종 공적 자금에 대한 수익까지 떨어져 1,400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진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기업 가치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너들은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데 인색할 수밖에 없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된 모기업의 이익을 이제 자회사로 빼돌려 거기에서 고가의 이제 연봉을 받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병폐가 지금 우리나라에선 공공연히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막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예전에 SM 이스만 대표가 라이크 기획 이라는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SM에 이제 들어오는 매출을 자회사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SM에 납품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수익을 많이 남겨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SM의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수만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금 주식시장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속세 그리고 할증과세 이런 문제들 이런 세금만 낮추면 과연 해결될 문제일지 그거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제 이번 답변이 슈카님의 질문에 이제 답변이 됐을지는 정확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금융 쪽이 아니고 주택에 관한 이제 민생 토론회를 먼저 했었는데 주택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세가 문제라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야 수요가 늘고 수요 증가는 공급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어떤 부자 감세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런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밀턴 프리드먼의 이제 선택된 자유라는 이제 어떤 그 체계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자신이 이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된 자유를 이제 꼽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고 성장이 되지 않는 사회에는 결국에는 부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주된 요지였습니다. 지난번 이제 주택 관련 토론에서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뭐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론의 마지막 쯤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철학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영국 국빈 방문 시 단 2대만 생산된 72억짜리 벤틀리 차량을 탔었다. 고급 벤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협력업체들이 함께 일을 한다.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그런 차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이제 부자들이 이제 가지고 싶은 그런 집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집이 크니까 치안, 도로 등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관리 비용을 받는 개념에서 보유세를 받는 것이지 보유 자체에 대한 어떤 재산의 과세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요 얘기만 들어도 아마 그 대통령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 감세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과거의 이제 정책을 이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 규제를 이제 없애야 이제 성장이 이제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규제, 그러니까 부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예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던 대통령이 한 명 계셨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라는 용어로 그 표현을 대신했습니다. 역시 이제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론이었는데 결국 이제 기업의 곳간을 가득 채우면 부는 자연스레 흘러넘쳐 경제 전반적으로 부가 흘러날 것이라 했지만은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면은 그게 근로자의 근로자의 어떤 급여 소득 증가 그리고 이제 계열사 뭐 그리고 이제 협력사 이런 이제 회사들의 이익 증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잘 나가는 곳이 더 잘 나가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넘치는 부를 더 담기 위해서 곳간 크기를 더 늘리고 곳간을 더 많이 지어서 오히려 이제 부가 점점 집중되는 형상만 이제 더 가속화가 됐던 겁니다. 협력업체는 예전처럼 뭐 이익률이 얼마인지까지 이제 대기업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납품 단가를 이제 조절하도록 이제 강제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이제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성장률과는 전혀 동떨어진 급여 체계로 정말 이제 낮은 급여를 이제 감수하면서 일을 계속 했어야만 했죠. 결국 이제 대기업을 이제 잘 살게 해준 거는 일부 이제 부자들의 부를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늘리는 그런 이제 효과로 이어졌고 뭐 대기업 일부 직원들은 뭐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본 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혜택과는 이제 혜택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부자 감세, 낙수 효과 뭐 이거는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와는 상충된 이론입니다. 뭐 사람이 100억 정도 가지면 굳이 뭐 거기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느냐? 그 정도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나누고 이웃들도 생각하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 라는 건 이제 오해죠. 왜냐면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나가면 200억,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을 더 부러워합니다. 99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더 벌기 위한 욕구가 무일푼인 사람이 1억을 벌고 싶은 욕구보다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1억을 벌어받고 그 1억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그
어떤 위치에 이제 어떤 그 효용을 주는지 그걸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번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뭐 경험이 없어요. 아, 1억이 있으면 좋지. 이 정도에서 이제 그칠 뿐이지 사실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뭐 물질적인 부분 외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욕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함께 모임하는 뭐 어떤 뭐 보통은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임이 많습니다. 함께 모임하는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수십 수백억의 자금을 뭐 위험 부담 하나 없이 뭐 무상증자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로 돈을 쓸어 담고 그리고 기업 공개해갖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돈을 싹 끌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의 가치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조금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외형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러다가는 자진상폐나 이런 것들까지 최악의 선택까지 이제 하게 되는 개미 입장에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 1월 들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뭐 어렵다. 금리가 아직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일본, 대만 등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외국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지금 10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어떤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리스크보다는 현재는 이제 대북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에다가 지금 뭐 광고하고 다녔죠. 우리 곧 전쟁 날 수 있는 전쟁 위험국이다. 북한이 지금 뭐 이러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뭐 저희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이 갑자기 이제 막 우리 전쟁 나면 다 죽는 거냐면서 생뚱맞은 이제 고민을 막 하길래 한참을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정은은 이제 전쟁 시 한국을 완전 점령해 이제 공화국으로 편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헌법에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평화 통일은 없고 이제는 적대적 무력 통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그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있죠. 북한의 이제 뭐 내부 사정도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기하며 냉전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10일 연속 팔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시적인 대북 리스크보다는 고질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의 문제가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89%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고 선진국 평균 68%를 주주에게 환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8%. 이것도 최근 그래도 주주 배당이나 뭐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들이 늘면서 좀 늘어난 수치고 기존에는 10%대에 머무르고 있었죠. 지금 공산주의 정권,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정권인 중국보다도 배당률이 낮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실 외국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국내에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하겠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굳이 한국을 선택해서 투자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그 이렇게 이제 주주 배당에도 인색하고 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이제 어떤 뭐 지배주주나 이사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보이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이제 기업 가치가 세계 평균 만약에 2.2라면 1.2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우린 절반밖에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신흥국들
뭐 신흥국이라면은 뭐 아시겠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보다도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주주들이 지배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에 희생되는 이상한 주식시장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법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고, 국내 주식은 사실 뭐 좋은 호재가 있고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해라라고 이제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이제 성장 가치보다는 그 회사의 이제 구성원, 그 회사의 이제 뭐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거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ETF에서 발생한 이익의 22%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2%를 과세하는 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국엔 시장 가치로 다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이제 시가총액은 2,404조 원입니다. 근데 구글을 자회사로 보유한 알파벳 하나의 가치가 2,4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제 상장사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죠. 휴대폰으로 유명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하나의 가치가 3,900조 원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한 1.7배 정도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휴대폰으로 이제 애플과 용어 쌍박.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는데 그 전까지 계속 1위를 하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100세가 전부터 반도체, 정말 이제 애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이제 지금 판매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이제 한 9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애플 시가총액의 지금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뭐 라인 하나를 만들어서 시가총액 9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45조 원, 20분의 1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주주 환원율이나 어떤 뭐 이런 주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 뭐 이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게 전체적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기업의 이제 성장을 함께 한다? 이것 자체가 이제 장기 보유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투기 자금의 거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성장을 같이 한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뭐 워렌 버핏이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투자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한번 이제 투자한 기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업 성장에 도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주주는 결국 이제 처음에 그 주식을 사면서 회사에 이제 처음에 공모를 할 때 회사에 자금을 준 사람이잖아요. 이 돈으로 너희들 이제 한번 사업 성장해봐. 그렇게 해서 주식을 뭐 돈을 받아서 이제 기업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성장을 일궈 놨는데, 성장을 일궈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투자했던 주주들은 이제 떼어놓고 싶은, 이건 정말 양아치 아닙니까? 이런 양아치 같은 생각이 주식시장에 이제 만연해 있는 이런 문화가 앞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열렬한 응원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